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이죠.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누그러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왔지만 현재 변종 바이러스뿐 아니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영국에서부터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전파력이 70%가 더 높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번 백신으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크리스마스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XRP의 증권 소송 소식이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XRP의 대규모 폭락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서 더욱 매수세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암호화폐 투자사의 창업자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세계 최고의 준비 자산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사 창업자는 BTC 세계 최고의 준비자산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자문업체 비트코인 어드바이저리의 창업자인 피에르 로차드의 경우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세계 최고의 준비자산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며 단기적인 리스크 회피 역시 파생 상품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기적인 리스크 회피는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을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도 공매도를 통하여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새로운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금으로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 달라부터 현재 인식이 변화가 되며 발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랠리가 주춤하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발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요. 비트코인의 투자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얻은 영향일까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셀러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네트워크 상의 첫 안전자산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는 BTC 디지털 네트워크상 첫 안전자산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뉴욕 증시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BTC는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첫 번째 안전자산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금, 채권, 리스크 해지 기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른바 BTC 전략 필요성이 커졌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발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기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수익률 차이를 비교하며 비트코인을 이제 넣었을 때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현상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변화하는 시대 투자의 방향도 달라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다가오는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의 큰 이정표가 될 연도로 기대가 되는 만큼 3년 뒤,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 존재하는 많은 의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그리 좋지 못한 반기를 드는 것이 아직까지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암호화폐를 예전부터 지지하며 널리 알렸던 한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앤드류 양인데요. 앤드류 양의 경우는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명확한 정의와 규제 부족으로 인하여 확립에 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명확한 정의와 규제 확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규제 부족으로 인하여 사기 행각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은 빠르게 성장하고 큰 규모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다가오는 2021년 뉴욕 시장으로 선거를 출마한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암호화폐 정치인인 앤드류 양은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내 친암호화폐 정치인으로 알려진 앤드류 양의 경우는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는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이기도 했는데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요구해왔었죠. 또 모든 미국인에게 매월 $1,000씩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워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인기를 크게 끈 바가 있었습니다. 앤드류 양의 지지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만큼 뉴욕시장의 선거 출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만약 앤드류 양이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측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을 기점으로 미국,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속 현재 이탈리아에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디지털 유로에 대한 실증 실험을 개시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디지털 유로에 대한 실증 실험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은행협회가 유로권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유로의 실증 실험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은행협회인 ABI의 경우는 700개 이상의 이탈리아 은행기관으로 구성이 되며 이번 디지털 유로 실험은 원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실증 실험의 목적에는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은행이 장래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쉽게 하는 것, 그리고 분산형 테크놀로지 블록체인에 근거하는 디지털 유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실증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유로화의 출범 검토는 다가오는 2021년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언택트 시대가 발빠르게 다가오며 화폐 역시 디지털화 돼가고 있죠. 특히 봉쇄령이 내려졌음에도 나아지지 않는 유럽의 상황 속 디지털 화폐를 더욱 앞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변화시킬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화 되는 세상 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임을 인식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규제에 관하여 성명이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디지털 자산증권의 커스터디 규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 SEC에서 디지털 자산증권의 커스터디에 관한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SEC가 정의하는 디지털 자산증권이란 ICO 조달에 의한 토큰 및 일부 암호화폐를 포함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디지털 자산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에 속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증권은 커스터디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성명 발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시장이기에 한 번에 명확한 규제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큰 프레임워크인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다듬어지며 규제가 정교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큰 프레임워크가 나온 만큼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제도와 발맞추어 나가며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 SEC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리플 XRP 투자자분들은 절로 한숨이 쉬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SEC 측이 리플사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송의 여파로 현재 리플 XRP의 경우는 엄청난 하락을 맞이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더욱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XRP의 거래를 중지한 암호화폐 거래소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리또속 신다는 노래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한번 같이 불러보자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거래 중지한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이라고 헤드라인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3일 리플사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함에 따라서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의 거래를 중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거래를 중지한 거래소의 경우는 버뮤다 소재의 크로스타워 거래소, 시카고 소재의 빅C 거래소, 홍콩 소재의 OSL 거래소, 일본 소재의 디캐럿 거래소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암호화폐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갤럭시 디지털 또한 XRP의 거래를 중지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죠.
현재 XRP의 거래 중지 소식과 더불어 XRP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 투자사의 경우는 현재 이러한 가격 하락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심스럽다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투자사 파트너 XRP 급락 불구 월 평균 거래 변화가 없다. 거래량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의심스럽다 언급을 했습니다. 탈중앙투자회사 메타카르텔 벤처스의 아담스 코크란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XRP 추종 봇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만 다수 거래소에 완전히 같은 거래량을 보고했다. 한편 리플 XRP의 경우는 시세가 40% 이상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평균 거래량 데이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수상쩍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XRP의 가격 하락에도 거래량을 이제 하락분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무슨 상황인가 싶지만 팩트는 거래소에서 XRP의 거래를 중지할 뿐 아니라 전세계 2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도 XRP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돈 것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항상 XRP 투자자분들에게 눈물만 보여주었던 코인이죠. 더욱 큰 아픔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송으로 리플사에서 공격적인 변호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리플사뿐 아니라 리플사의 파트너사에서도 리플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준다고 하는 만큼 이번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XRP 가격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보가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 대비 7포인트 내린 86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지만 지금 탐욕 단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순풍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가총액 4위죠. 4위의 리플 XRP만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시금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29.9%, 30%죠. 이제 국내 증시로 따지면 이제 상한가, 네, 상한가를 친 거고 어제는 하한가를 쳤는데 지금 XRP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격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